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어린 왕자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생텍쥐페리의 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인생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모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그럼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바로 보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1943년에 출간된 이래 전 세계 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2억 부 이상 판매된 불멸의 고전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과 사랑, 우정과 상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입니다. 자, 이제 사막 한가운데로 떠나볼까요? 비행사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1000마일. 물은 겨우 일주일치.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을 때 그는 이상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기요, 양 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비행사가 눈을 떴을 때 그곳에 한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이상하리만치 진지한 표정의 작은 왕자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주변 1000마일 안에 아무도 없는 곳에 말입니다. 양 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소녀는 다시 요청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비행사는 당황했지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이건 너무 늙었어요. 이건 양이 아니라 수양이에요. 이건 너무 병들어 보여요. 결국 비행사는 지쳐서 상자 하나를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게 필요했어요. 이것이 바로 생텍쥐페리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압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이너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린 왕자는 아주 작은 별에서 왔습니다. 소행성 B-612, 그곳은 집 3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화산 3개를 청소하고 바오밥 나무 씨앗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바오밥 나무,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작을 때 뽑아내지 않으면 뿌리가 별 전체를 감싸 결국 별을 파괴하고 맙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규칙이에요. 아침에 몸단장을 마치면 정성껏 별의 화장도 해줘야 해요. 바오밥 나무를 찾아내면 바로 뽑아야 합니다. 장미나무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말이에요. 그것들은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생텍쥐페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자라고 있는 바오밥 나무는 무엇입니까? 미루고 있는 문제들, 외면하고 있는 갈등들, 방치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 작을 때는 쉽게 뽑을 수 있지만 자라면 당신의 세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왕자의 별에 한 송이 장미가 피어났습니다. 이 장미는 특별했습니다. 아름답고 교만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주에서 유일한 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왕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바람막이를 설치해 주세요. 물을 주세요. 애벌레를 조심하세요. 어린 왕자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허영심과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어렸고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어린 왕자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는 날 장미가 말했습니다. 난 바보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행복해지도록 노력하세요. 그제야 장미는 자신의 가시가 쓸모없다는 것을,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떠났지만 그 순간부터 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생텍쥐페리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의 가치를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장미는 변덕스럽고 까다로웠지만 그녀는 어린 왕자의 장미였습니다. 그가 매일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세워주고 애벌레로부터 보호한 바로 그 장미였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사랑은 돌봄이고 책임이고 시간입니다. 어린 왕자는 6개의 소행성을 여행했습니다. 각 별에서 그는 이상한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줏빛 단비 털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별에는 그 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별들도 바다도 쥐들도. 그럼 해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해에게 저녁 7시 40분에 지라고 명령할 것이다. 조건이 유리할 때 명령해야 한다. 권위를 위한 권위. 실질적 힘없이 형식만 남은 권력. 생텍쥐페리는 의미 없는 권위주의를 비판합니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끊임없이 칭찬을 원했습니다. 나를 찬양해주게, 박수를 쳐주게. 어린 왕자가 박수를 치자 허영쟁이는 모자를 벗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수를 요구했습니다. 끝없이. 이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중독된 현대인의 초상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우리는 모두 조금씩 허영쟁이가 아닐까요?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들에 둘러싸여.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마시고 있어. 술꾼이 우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마시는데요? 잊기 위해서. 뭘 잊으려고요? 부끄러운 걸 잊으려고.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게. 악순환의 비극.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문제에 빠져드는가. 생텍쥐페리는 자기 파괴적 행동의 무의미함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별의 사업가는 끊임없이 별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로 뭘 하는데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소유하는 거야. 은행에 그 숫자를 적어 넣고 서랍에 잠가두지. 그게 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더 많은 별을 살 수 있지.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산을 소유했지만 그것은 매일 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장미를 소유했지만 그것은 매일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유한다는 건 쓸모가 있어야 해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을 찌르는 비판입니다. 축적을 위한 축적, 소유를 위한 소유. 생텍쥐페리는 묻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것이 당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섯 번째 별에는 가로등지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별은 1분마다 한 바퀴 돌았고 그는 1분마다 불을 켜고 껐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지시가 그래요. 밤이 되면 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불을 꺼야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지시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시는 지시야. 어린 왕자는 이 사람만은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 복종일 수도 있지만 생텍쥐페리는 여기서 헌신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 비록 그것이 부조리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마지막 별에는 거대한 책들에 둘러싸인 늙은 지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당신 별은 아름답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네.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그럼 뭘 기록하는 거예요? 탐험가들이 가져온 정보를 기록하지. 하지만 난 직접 가보지 않아. 지리학자는 너무 중요해서 돌아다닐 수 없거든.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에 대해 말했습니다. 장미, 그건 기록하지 않아. 그건 덧없는 것이니까.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곧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지. 그 순간 어린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덧없는 장미를 혼자 남겨두고 왔다는 것을. 지식과 경험의 괴리.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 덧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 지리학자의 조언으로 어린 왕자는 7번째 별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구는 평범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가 있었습니다. 약 20억 명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뱀이었습니다. 금빛뱀이 모래 위에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발로 건드린 것보다 더 멀리 너를 보낼 수 있어. 너를 내가 온 별로 돌려보낼 수도 있지. 당신은 매우 강하네요. 가느다란 손가락 같은데도.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더 강해. 나는 수수께끼를 낼 수 있어. 뱀은 웃었습니다. 신비롭고 위험하게. 뱀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공포가 아닌 해방으로서의 죽음. 생텍쥐페리는 죽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봅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5,000송이의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장미처럼 생겼습니다. 어린 왕자는 슬펐습니다. 자신의 장미가 우주에서 유일하다고 말했었는데 여기에는 똑같은 장미가 5,000송이나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엄청난 장미 하나를 가진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저 평범한 장미 하나를 가진 거였어.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평범할 때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한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나랑 놀자.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안 돼.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여우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지금 너는 나에게 수십만 소년 중 하나일 뿐이야.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너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수십만 여우 중 하나일 뿐이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고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장미가 내게는. 그래. 여우가 말했습니다. 지구 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장미는 그저 5,000송이 장미 중 하나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너에게 내 장미는 그 모든 장미보다 소중해. 왜냐하면 내가 물을 준 장미니까. 내가 덮개를 씌워준 장미니까. 내가 바람막이로 보호해준 장미니까. 내가 애벌레를 잡아준 장미니까. 내가 불평도 듣고 자랑도 듣고 때로는 침묵도 함께한 장미니까. 그건 내 장미니까.
어린 왕자는 장미 정원으로 돌아가 장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름다워. 하지만 텅 비어 있어. 아무도 너희를 위해 죽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물론 평범한 행인이라면 내 장미가 너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 한 송이가 너희 모두보다 더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물을 준 장미니까. 내가 덮개를 씌워준 장미니까. 내가 바람막이로 보호해준 장미니까. 그건 내 장미니까. 그리고 여우에게 돌아와 작별을 고하려 했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난 울 거야. 그건 내 잘못이야. 나는 내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길들여지기를 원했잖아. 그래, 맞아. 여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울게 될 거잖아. 그래. 그럼 아무 이득도 없는 거잖아. 이득이 있어. 여우가 말했습니다. 밀밭 때문에. 여우는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빵을 먹지 않기에 밀밭이 쓸모없었다고. 밀밭은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너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어. 그래서 내가 너를 길들이면 그건 아주 멋진 일이 될 거야. 금빛 밀이 너를 생각나게 할 테니까. 나는 바람이 밀밭을 스쳐가는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여우는 작별하며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만 잘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어린 왕자는 되풀이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여우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내 장미를 위해 쓴 시간이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거야. 내가 내 장미를 위해 쓴 시간이. 어린 왕자는 되풀이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었어. 하지만 너는 잊으면 안 돼.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어. 너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되풀이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이것이 어린 왕자의 심장입니다. 생텍쥐페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길들임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치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치는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책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책임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철도원은 기차들을 출발시키고 있었습니다. 1,000명씩 실은 급행열차들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뭘 찾고 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기관사도 모를 거야. 철도원이 답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이들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코를 유리창에 대고 아이들만 자기가 뭘 찾는지 알아. 철도원이 말했습니다. 헝겊 인형을 위해 시간을 쓰니까 그 인형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지. 누가 인형을 빼앗아가면 울어. 현대인의 초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아이들만 안다. 마이너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약장수가 갈증을 없애는 완벽한 알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장사꾼이 자랑했습니다. 그 53분으로 뭘 하죠?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그 53분을 천천히 샘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쓸 거야. 효율성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지만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생텍쥐페리는 묻습니다. 과정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가? 사막에서의 8째 날,
비행사와 어린 왕자는 마지막 물을 마셨습니다. 목말라.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우물을 찾자.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찾는다는 것은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별들이 빛났습니다.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꽃 하나 때문에.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린 왕자가 덧붙였습니다.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어서야. 비행사는 깨달았습니다. 사막이나 집이나 별이 빛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 때문이라는 것을. 내 말이 맞아. 비행사가 말했습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가 잠들었습니다. 비행사는 그를 안고 걸었습니다. 깊은 감동에 휩싸여. 내가 보고 있는 건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아. 새벽에 그들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우물처럼 도르래와 밧줄과 물통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웃었습니다. 우린 우물을 깨웠어. 노래해. 비행사는 물을 길어 어린 왕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빵과 달라.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이 물은 별빛 아래 걷고 도르래 노래를 듣고 내 팔로 힘들게 길어 올린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좋아. 너도 기억하잖아. 이건 생일 선물 같아. 물은 그저 H2O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이고 희망이고 함께한 시간입니다. 생텍쥐페리는 다시 말합니다. 가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어린 왕자와 만난 지 8일째 비행기를 고치다가 비행사는 마지막 볼트를 조였습니다. 수리가 끝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왕자를 찾으러 갔을 때 어린 왕자는 벽에 앉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좋은 독을 가지고 있나요? 나를 오래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거죠? 뱀이었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금빛뱀. 비행사는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뱀은 모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고쳤구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어떻게 알았어?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훨씬 더 멀어. 훨씬 더 어려워. 내 별이 도착한 곳 바로 위에 있을 거야. 1년 전에. 그는 슬펐습니다. 비행사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떨렸습니다. 어린 왕자, 나는 내 웃음소리를 더 듣고 싶어. 나에게 내 웃음소리는 사막의 샘물 같아. 그건 내 선물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우물과 같은 거야. 그가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올라타지만 자기가 뭘 찾는지 몰라. 그래서 초조해하고 빙빙 돌지. 그리고 말했습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 비행사가 말했습니다. 꽃과 같은 거야. 내가 어떤 별의 꽃을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보는 게 좋아. 모든 별이 꽃을 피운 것 같으니까. 그래. 물과 같은 거야. 내가 준 그 물은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음악 같았어. 기억나지? 아주 좋았어. 그래. 밤에 넌 별들을 볼 거야.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가 없어. 더 나아. 내 별은 그 별들 중 하나일 거야. 그럼 넌 모든 별을 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야. 그 모든 별이 내 친구가 될 거야. 어린 왕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받으면 마이너스 우린 언젠가 위로받게 되어 있어. 마이너스 넌 날 알게 된 걸 기뻐할 거야. 넌 언제나 내 친구야. 너는 나와 웃고 싶을 거야. 그리고 가끔 창문을 열 거야. 그냥 그렇게. 즐겁게. 내 친구들은 내가 하늘을 보고 웃는 걸 보고 놀랄 거야.
그럼 넌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래. 별들은 언제나 나를 웃게 해. 그들은 널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너한테 심술궂은 장난을 친 거지. 그가 다시 웃었습니다. 마치 내가 웃는 방울들 대신 별들을 준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밤, 있잖아. 오지 마.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아파 보일 거야. 조금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 거야. 오지 마. 볼 필요 없어.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걱정했습니다. 이건 뱀 때문이기도 해. 물면 안 돼. 뱀은 사악해. 재미로 물 수도 있어.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아, 두 번째 물림은 독이 없어. 그날 밤 어린 왕자는 비행사가 모르게 출발했습니다. 비행사가 따라잡았을 때 어린 왕자는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왔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걱정했습니다. 넌 틀렸어. 아파할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비행사는 침묵했습니다. 이해하지? 너무 멀어. 이 몸을 가져갈 수 없어. 너무 무거워. 비행사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낡은 껍데기처럼 될 거야. 낡은 껍데기는 슬프지 않아. 비행사는 침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조금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멋질 거야, 있잖아. 나도 별들을 볼 거야. 모든 별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될 거야. 모든 별이 내게 마실 걸 줄 거야. 비행사는 침묵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을 거야. 너는 5억 개의 방울을 갖게 될 거고 나는 5억 개의 샘물을 갖게 될 거야. 어린 왕자도 침묵했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으니까. 바로 여기야. 나 혼자 한 걸음 가게 해줘. 그는 앉았습니다. 무서웠으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 꽃. 내가 책임져야 해. 그리고 그녀는 너무 약해. 그리고 너무 순진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시가 4개뿐이야. 비행사도 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으니까.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자, 그게 다야. 그는 조금 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비행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노란 성강이 어린 왕자의 발목 가까이에서 번쩍였습니다. 그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비행사는 아직 이 이야기를 제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슬퍼 보였지만 그저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이제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그는 압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로 돌아갔다고. 왜냐하면 날이 밝았을 때 그의 몸을 찾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무거운 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밤에 별들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5억 개의 방울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를 위해 그린 양 입마개를 그리면서 가죽끈을 그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양에게 입마개를 채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행사는 스스로 묻습니다.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까? 때로 그는 생각합니다. 아니야. 어린 왕자는 밤마다 유리덮개를 씌우고 양을 잘 감시해. 그러면 그는 행복하고 모든 별이 부드럽게 웃습니다. 때로 그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 번쯤 방심하게 되어 있어. 그걸로 충분해. 어느 날 저녁 유리덮개를 잊어버렸거나
밤에 양이 소리 없이 빠져나왔어. 그러면 방울들이 모두 눈물로 변합니다. 이것은 큰 신비입니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저에게처럼 우주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양이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에 따라 하늘을 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양이 꽃을 먹었을까, 아닐까? 그러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른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입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입니다. 이 풍경을 잘 바라보세요.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그곳을 지나게 되면 서두르지 마세요. 별 하나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때 만약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웃으며 금빛 머리카락을 하고 있고 질문에 결코 대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겁니다. 그러면 제발 친절히 대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도록 빨리 알려주세요. 그가 돌아왔다고. 안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그는 조종사였고 전쟁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작은 책은 우리에게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본질의 가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만 잘 볼 수 있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외모, 돈, 지위, 명예.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우정, 헌신, 충성. 이것들은 측정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고 과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둘째, 시간의 의미. 내가 내 장미를 위해 쓴 시간이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거야. 가치는 내재적이지 않습니다. 가치는 우리가 투자한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밤새 열을 재고 아플 때 간호하고 첫걸음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소중한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비밀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책임의 아름다움.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어. 현대 사회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생텍쥐페리는 책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까다로운 장미를 떠났지만 결국 그녀에 대한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집으로 별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관계의 본질.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현대인은 외롭습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가 있지만 진정한 연결은 없습니다. 생텍쥐페리는 말합니다. 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서로를 길들이는 것,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섯째, 어린이의 지혜. 어른들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잊어버렸습니다. 어린이는 압니다. 그들은 헝겊 인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자 안에 보이지 않는 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마음으로 봅니다. 생텍쥐페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마음으로 보기를 그만두었나요? 여섯째, 죽음과 영원. 어린 왕자는 죽었을까요? 아니면 돌아갔을까요? 생텍쥐페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입니다. 어린 왕자는 무거운 몸을 떠나 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마다 그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밀밭에, 별빛에, 바람소리에. 일곱째, 삶의 신비. 양이 장미를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삶은 완벽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지내는지,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믿고 희망하고 계속 사랑합니다. 어린 왕자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 책입니다. 생텍쥐페리는 1944년 정찰 비행 중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비행기는 지중해 어딘가에서 발견되었지만 그의 몸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도 자신의 별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랑하라, 책임지라, 시간을 투자하라, 마음으로 보라.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밤 별을 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5억 개의 방울 소리를,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그가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길들였나요? 당신은 무엇에 책임이 있나요? 당신은 마음으로 무엇을 보나요? 이것이 생텍쥐페리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